놈들이 누군지 전 알고 있습니다. 잘 버텨왔는데 들켰네. 지금부터나 잘 버텨. 6화 마지막 장면 성당에서 성모상이 활활 타오르던 순간, 이건 단순히 충격적인 비주얼이 아니었습니다. 김홍식, 진짜 미친 수를 둔 거예요. 이건 그냥 불 지르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김해일 팀을 겨냥한 노골적인 도발이었죠. 특히 성모상은 김해일에게 단순한 종교 물건이 아니라 해일의 신념, 정의, 그리고 삶의 중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태워버렸다고요? 김홍식은 이 상징을 불태워서 팀의 정신적 축을 흔들고 우리 전쟁하자라고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로 끝일 리가 없죠. 선공개된 7화에서는 드디어 김해일이 김홍식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 순간 김해일의 눈빛이 흔들렸죠.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은 전환점을 맞고 김홍식 조직을 박살내기 위한 도플갱어 작전이 가동됩니다. 구대영, 송삭, 구자영, 오요한까지 총출동에 완벽히 변장하고 조직 내부로 잠입합니다. 오늘은 성모상 방화 사건, 김홍식의 정체 드러남, 그리고 도플갱어 작전이 어떻게 맞물려 폭발적인 전개를 만들어내는지 다뤄볼게요. 김홍식은 격 따위로 포장될 악당이 아니에요. 홍식은 그야말로 무자비 그 자체입니다. 상대를 직접 치기보다 정신적으로 조져서 무력감에 빠뜨리는 심리전의 끝판왕이죠. 성모상 방화 사건? 그냥 단순한 물리적 파괴가 아니었어요. 이건 지옥 맛보기입니다. 신부님 라고 대놓고 도발이자 심리적 공격이었죠. 이 남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신념? 정해. 너희가 지키려는 거. 내가 맘만 먹으면 모조리 박살낼 수 있어. 라는 태도가 딱입니다. 성모상은 김해일에게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삶의 중심과 같았는데 김홍식은 그걸 불태워버림으로써 말 그대로 김해일 팀을 완전히 흔들어놨습니다. 김홍식이 무서운 건 단순히 폭력적이어서가 아니에요. 홍식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방법을 너무 잘 알아요. 홍식은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대신 상대방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치밀한 방식을 고수합니다. 이번 성모상 방화는 홍식이 얼마나 상대방의 정신적 중심을 부수고 심리적 혼란을 야기하는 데 능숙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였죠. 작전 설계의 달인. 김홍식은 그야말로 판을 짜는 마스터예요. 홍식은 단순히 힘이나 숫자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를 심리적으로 무력화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번 성모상 방화도 홍식이 치밀하게 계산한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성당이라는 공간을 왜 골랐을까 생각해보면 성당은 김해일 팀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장소였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공격했으니 팀 전체를 공포에 빠뜨리는 데 성공한 거죠. 이 정도로 계산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김홍식의 다음 움직임이 더욱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치밀해서 무섭다. 김홍식은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인물이에요. 상대방이 가장 아끼는 걸 공격하고 심리적 타격을 극대화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방식을 선호하죠. 이건 단순히 잔인한 게 아니라 잔인한데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무자비함은 그의 본질이에요. 홍식은 한번 마음먹으면 아무리 거대한 상징이든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이든 그냥 밀어붙입니다. 성모상을 태우는데 아무 거리낌도 없었던 것처럼요. 이건 홍식이 도덕적, 감정적 갈등 없이 순수히 목적 달성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다음 스텝은? 김홍식은 이미 성모상 방화로 김해일 팀의 멘탈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출 사람이 아니죠. 홍식이 다음에 어떤 카드를 꺼낼지는 미지수지만 분명히 더 큰 심리적 충격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김홍식은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라 팀의 결속력을 시험하고 개인의 신념을 부수는 심리전의 절대 강자입니다. 결국 김해일 팀은 단순히 증거를 모으거나 물리적으로 대치하는 걸 넘어서 김홍식의 무자비함과 치밀함을 정면으로 돌파해야만 이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성모상이 불타던 그 순간 김해일의 내면은 폭풍 그 자체였을 겁니다. 성모상은 해일의 신념과 정의, 삶의 중심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김홍식이 대놓고 불태워버렸죠. 그 순간 해일의 감정은 혼란과 분노로 뒤섞였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김해일은 그 분노와 슬픔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해일은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죠. 내가 무너지면 팀도 끝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리더니까요. 해일의 표정은 처음에는 흔들렸지만 이내 단단해지며 복수를 다짐하는 결의에 찼습니다. 김홍식의 성모상 방화는 단순히 물리적 파괴가 아니었어요. 김해일에게는 그 상징이 신념의 뿌리였으니까요. 왜 성모상을 골랐을까 생각해보면 김홍식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김해일 개인만 겨냥한 게 아니라 팀 전체의 중심을 흔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 충격적인 순간 김해일은 팀원들 앞에서 자신의 슬픔과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리더가 흔들리면 팀 전체가 무너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헤일은 감정을 억누르며 사건 해결을 위한 다음 단계를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김홍식의 도발은 분명 치명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김해일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헤일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신념을 더욱 다지며 팀원들을 결속시키는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던 헤일이 이제는 팀의 협력을 우선으로 두는 리더로 성장하고 있어요. 7화에서 김해일이 김홍식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는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헤일은 처음엔 충격에 휩싸였지만 이내 감정을 추스르고 김홍식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죠. 결국 싸움은 이제부터다라는 헤일의 결의가 눈빛에서 드러났습니다. 김해일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리더십입니다. 헤일은 이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팀원들과 함께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구대영, 송삭, 구자영, 오유환과 함께 진행하는 도플갱어 작전은 헤일이 얼마나 팀워크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면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김홍식의 무자비한 도발은 김해일을 한번 무너뜨렸지만 결국 더 강한 리더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앞으로 김해일이 보여줄 단단해진 모습은 이 싸움의 핵심이 될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팀이다. 그게 김해일의 새로운 정의입니다. 결국 김홍식의 도발은 역효과를 낳았어요. 김해일은 잠시 흔들렸지만 곧바로 일어서서 팀을 이끄는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헤일이 이끄는 팀과 김홍식 조직의 싸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누가 끝까지 서 있을지 기대되시죠? 7화 에피소드의 킬포는 단연 도플갱어 작전, 즉 언더커버 잠입입니다. 김홍식 조직의 실체를 까발리기 위해 김해일 팀이 각자 능력을 풀발휘해 새로운 캐릭터로 위장한 대규모 작전인데요. 구대영, 송삭, 구자영, 오유환까지 총출동, 각자 다른 페르소나로 변신해 조직 내부에 잠입하면서 극의 텐션을 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작전은 성모상 방화 사건 이후 김홍식 조직의 내부를 파헤치기 위한 필수 코스였어요. 김홍식은 워낙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는 타입이라 밖에서 때려봐야 소용없었죠. 결국 답은 내부에서 찾는다는 결론. 팀원들은 작전을 위해 위장 훈련부터 입터는 스킬까지 말 그대로 풀세팅을 마쳤습니다. 팀워크는 기본, 서로의 강점을 극대화해 완벽한 위장을 준비한 건데요. 작전명 도플갱어는 각자의 새로운 모습으로 완벽히 변신한다는 뜻. 각자 다른 캐릭터로 조직 안에 스며들면서 팀워크로 제대로 한판 벌이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느껴졌죠. 구대영 능글맞게 판을 흔드는 입터는 캐리어. 구대영은 이번에도 입담으로 판을 제대로 흔듭니다. 특유의 능글맞은 태도와 개그감으로 조직원들과 어색함 없이 친해지며 정보를 빼내는 데 특화된 캐릭터죠. 가벼운 농담 한마디로 분위기를 풀다가도 중요한 순간에는 상대의 허점을 찌르는 능력자. 특히 구대영은 적당히 실없는 척하면서 중요한 대화를 유도하는 게 주특기예요. 예컨대 요즘 거래 장소가 바뀌었다던데? 같은 자연스러운 한마디로 상대방 입을 열게 만들죠. 가벼운 캐릭터처럼 보이지만 정작 팀이 긴장할 땐 나만 믿어라는 눈빛으로 모두를 안정시키는 핵심 인물입니다. 송삭 순수함 한 스푼으로 벽을 허문다. 송삭은 태국 출신이라는 배경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캐릭터를 맡았어요. 송삭의 장점은 솔직함과 소탈함, 일단 사람들의 경계심을 확 낮춰놓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송삭의 전략은 일명 순수한 척, 하지만 다 듣고 있다 방식. 눈에 잘 띄지 않는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정보를 캐내는 데 최적화된 캐릭터죠. 조직원들에게 신뢰를 얻으면서도 팀이 놓칠 뻔한 디테일을 잡아내는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구자영 냉철하고 스마트한 브레인. 구자영은 이번 작전의 브레인이자 현장 설계자입니다. 조용하면서도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전체 그림을 보는 캐릭터죠. 현장에서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위기 상황에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데 특화돼 있습니다. 특히 자영은 정보 전달과 팀 간 연결고리 역할을 맡았어요. 잠입 중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구자영이 기지를 발휘해 흐름을 잡아주는 모습이 그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래서 머리가 좋아야 한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자영, 이번 작전의 히든카드라 할 만합니다. 오유환 예측 불가능한 반전 플레이어. 오유환은 팀의 돌발 변수를 담당하는 캐릭터입니다. 요한의 돌발적인 행동은 상대방의 심리를 흔들고 상황을 완전히 새 국면으로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유환의 강점은 바로 뭐지? 방금 뭐 한 거지? 라는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조직원들을 교란시키거나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한 방으로 흐름을 바꾸는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외의 반전으로 팀에 큰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도플갱어 작전은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특히 김홍식 조직은 내부 통제가 엄청나게 빡세기 때문에 팀원 중 한 명이라도 정체를 들키면 작전 전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김홍식은 머리가 비상한 인물이라
이미 언더커버 작전을 간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작은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작전의 긴장감은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팀원들 간의 긴밀한 협력과 빠른 대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플갱어 작전의 진짜 재미는 각 캐릭터가 가진 강점을 어떻게 발휘하며 팀워크를 완성해가는가에 있습니다. 구대영의 입담, 송삭의 순수함, 구자영의 브레인 역할, 오요한의 돌발 변수가 합쳐져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시청자들에게 큰 재미를 줄 겁니다. 특히 잠입 중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작전을 방해할 때 각 캐릭터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고 대처하는지가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김홍식 조직 내부의 비밀과 약점이 하나씩 드러나는 과정도 흥미를 더할 예정이죠. 도플갱어 작전은 단순한 잠입이 아니라 각 캐릭터의 개성과 능력을 10분 활용해 긴밀히 협력하는 과정 자체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극 중 발생할 갈등과 위기, 그리고 이를 극복하며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은 드라마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장치가 될 겁니다. 과연 팀원들이 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한 이번 화, 놓치면 안 될 것 같죠.